안녕하세요. 투자에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의 최근 한 달간 주가 흐름과 관련 뉴스, 기업 실적, 산업 이슈 그리고 경쟁사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스윙 관점에서 투자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인사이트를 드릴게요. 먼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SK하이닉스 주가는 꽤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5월 초만 해도 주가가 19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앉으며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앞서 단기간에 상승했던 주가가 숨고르기를 하는 단계였고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반도체 업황 우려 등으로 잠시 조정을 받았던 것인데요. 그러나 5월 중순 들어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5월 11일 지나면서부터 주가에 탄력이 붙기 시작하더니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단숨에 19만 원대 후반에서 20만 원대 중반으로 훌쩍 뛰었어요. 불과 며칠 새에 10% 이상 급등한 건데 이때 시장에선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 소문과 함께 AI 열풍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이 겹치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특히 5월 14일경에는 하루에 3-4% 넘게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죠. 그 후 5월 하순에는 잠깐 숨고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5월 15일부터 5월 22일 사이에는 20만 원 초반선에서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급등 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도 했고 미국 부처의 대중국 수출, 규제나 금리 동향 같은 대외 변수들로 코스피 전반이 출렁이면서 SK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5월 19일경에는 약세로 19만 원대 후반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 조정 수준이었어요. 곧바로 5월 23일부터 다시 반등했는데 스마트폰 PC 업황 개선 기대와 함께 메모리 업체들의 감산 효과로 D램 가격 회복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5월 26일과 28일에는 연이어 상승하여 주가가 21만 원 안팎까지 회복되었고요. 5월 말에는 소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5월 30일에는 약 3.5% 하락하며 20만 4천 원대로 마감했는데 이때는 배당량 영향이 컸습니다. 5월 29일이 배당 기준일이어서 그 다음날 일시적으로 배당 금액만큼 주가가 낮아진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시적 조정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6월 초에 다시 한번 큰 상승 탄력이 붙었는데요. 6월 2일 소폭 반등한 데 이어 6월 4일과 5일 연속으로 5% 안팎의 급등세를 보이며 주가가 22만 5천 원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약 15-20% 이상 상승한 수준으로 상당히 가파른 오름세입니다. 6월 5일 장중에는 23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최근 한 달간 차트를 종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저점이 점차 높아지는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조정이 있었지만 전반적 흐름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특히 6월 초에 강한 모멘텀을 얻으면서 연중 최고치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이처럼 SK하이닉스 주가가 최근 강세를 보인 데에는 기업 실적과 이슈 측면의 긍정적인 소식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얼마 전 발표한 1분기 실적에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메모리 한파로 분기 적자를 내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이익 7조 4천억 원을 올리며 전년 동기 대비 15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매출도 17조 6천억 원으로 40% 이상 급증하며 회복세를 뚜렷하게 보여줬죠. 무려 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영업이익이라는데 작년의 부진을 딛고 빠르게 턴어라운드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급반등한 가장 큰 이유는 AI 관련 수요 덕분입니다. 요즘 생성형 AI 열풍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와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죠. SK하이닉스는 이러한 AI 붐의 수혜 기업으로 꼽힙니다. HBM이라 불리는 고대 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SK하이닉스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엔비디아 등 AI 칩셋을 설계하는 기업들이 고성능 메모리를 찾는데 SK하이닉스의 HBM3 등 제품이 그 핵심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 메모리 주요 공급업체로서 엔비디아가 AI 서버용 GPU 판매 호황을 누릴 때 같이 어깨가 올라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 1분기에도 AI용 메모리 판매가 크게 늘면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회사 측은 AI 침용 고대 역폭 메모리 HBM 제품은 올해 물량이 사실상 완판될 정도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수요가 탄탄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언급은 투자자들에게 SK하이닉스의 미래 매출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었고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한 가지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의 요인으로 꼽힌 것은 미리 주문 확보선 주문 효과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나 관세 이슈로 인해 일부 고객들이 재고를 확보하려고 주문을 앞당겼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SK하이닉스는 향후 관세가 오르거나 수출이 제한될 가능성에 대비해 일부 고객사들이 필요한 D램과 낸드 플래시를 미리 사두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재고 비축 수요 덕분에 1분기 판매량이 증가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상반기에 미리 사둔 만큼 하반기에는 주문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회사는 지나친 재고 선확보로 하반기 수요가 꺾일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수요 증가는 일시적인 조급함뿐만 아니라 진짜 최종 수요 회복의 신호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 경영진은 아직 스마트폰이나 PC 쪽 수요는 완전히 강하지는 않지만 하반기에는 신제품 출시와 AI 기능, 탑재 확대 등으로 교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클라우드 업체들의 서버 투자도 AI 경쟁 때문에 계속 왕성할 것으로 보이니 메모리 수요는 견조할 거라는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의 이런 자신감에는 산업 전반의 분위기 변화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한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혹독한 겨울을 겪었는데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내내 디램과 낸드 가격이 하락세였고 재고가 쌓이면서 업계 전반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경쟁사들도 생산량을 줄이고 투자를 긴축하며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던 때가 불과 작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상황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재고 조정 사이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공급 조절이 효과를 내면서 가격 하락이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들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는 디램, 고정거래 가격이 드디어 소폭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5월 초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소비자용 디램 가격을 10% 넘게 올렸다는 설이 돌기도 했는데 이는 메모리 업계가 바닥을 찍고 가격 인상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뒷받침해줍니다. 물론 그간 가격이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반도체 겨울은 끝나가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올 만큼 업황 바닥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주주총회 등을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시장이 좋아지는 조짐에 맞춰 가격 전략에 변화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모리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투자 심리의 큰 플러스 요인이고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의 밑바탕에 이런 산업 사이클 회복 기대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 이슈 측면에서 완전히 장밋빛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대외 변수와 불확실성도 있는데요.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는 미중 기술 분쟁과 무역 이슈입니다. 미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대응해 미국 기업 제품을 제재하는 등 기술 패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미국의 마이크론 제품을 자국 핵심 산업 분야에서 사실상 사용 금지하면서 파장이 일었죠. 마이크론은 해당 조치로 매출에 한 자릿수 %대 타격을 입을 거라고 전망했지만 대신 그 빈자리를 한국 업체들이 일부 채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SK하이닉스에게 기회이자 부담입니다. 경쟁사인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입은 타격만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여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측의 제재 대상에 한국 기업이 함께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외국산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검토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다행히 SK하이닉스는 미국 고객 비중이 60%지만 납품은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 등 현지 공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도 글로벌 무역 환경에 따라 수요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점은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와 경기 둔화 가능성도 IT 수요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이슈들은 단기적으로 주가에 노이즈를 줄 수 있는 요인인 만큼 투자자들은 계속 뉴스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경쟁사 동향도 짚어볼까요?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두말할 것 없이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절대 강자이자 SK하이닉스의 오랜 라이벌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1분기 DRAM 시장 점유율 1위는 SK하이닉스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1분기 전 세계 DRAM 매출에서 SK하이닉스가 약 97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는 약 91억 달러로 2위로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한때도 아니고 사실상 사상 처음 2위로 밀린 건데 그 이유는 삼성의 HBM 전략 차질과 중국 수출 제약 때문이었어요. 삼성은 AI용 HBM3 메모리 개발 과정에서 일부 제품 재설계를 하느라 생산이 늦어졌고 때마침 미국의 대중 규제로 중국향 HBM 판매가 제한되면서 고부가 제품 판매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HBM 분야에서 한 발 앞서 나갔고 주요 고객인 엔비디아와의 협업으로 매출을 늘리면서 점유율 면에서 유리했던 거죠. 물론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곧 만회에 나설 텐데요. 삼성은 이미 HBM3이 신제품을 올 3분기부터 본격 양산하기 위해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 AI 시대에 맞춰 반도체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1조 7천억 원 규모로 유럽의 데이터 센터 냉각 기업 플락트 그룹을 인수하는 등 공격적 행보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AI 서버용 메모리 고객사를 더 잘 잡기 위한 생태계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도 메모리 가격이 너무 떨어지자 사상 초유의 감산을 선언하고 2023년에 큰 폭의 이익 감소를 겪었는데 이제는 업황 개선 조짐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메모리 사업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와 같은 업황 개선의 수혜를 누리고 있지만 두 회사의 주가 흐름을 비교해보면 SK하이닉스 쪽이 순수 메모리 기업이다 보니 업황 변화에 더 민감하고 탄력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은 사업 포트폴리오가 스마트폰, 가전 등으로 다변화되어 있어서 메모리 사이클만으로 주가가 결정되진 않지만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사이클에 거의 올인된 구조이기에 이번 상승장에서 더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3대 메모리 업체 중 하나로 SK하이닉스와는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이크론도 작년 메모리 불황기에 상당한 적자를 내면서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요. 한편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제약이라는 특별한 악재도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 정부가 작년 마이크론 제품의 일부 사용을 금지하면서 마이크론은 자국 내 고객을 일부 잃었습니다.
이 때문에 매출 타격이 불가피했지만 마이크론 경영진은 중국 매출 감소분은 전체의 한 자릿수 퍼센트 정도로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사업 재편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최근 마이크론은 조직 개편을 통해 클라우드 메모리 부문을 신설하고 AI와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고객층인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수요에 맞춰 민첩하게 대응하려는 것이죠. 마이크론 또한 HBM 신제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올해 3월에 이미 12단 HBM32 시제품을 내놨고 2024년부터 양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이크론 주가는 올해 들어 미국 증시에서 꽤 회복세를 보였는데 3월 말 실적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AI 수요 덕분에 매출이 예상보다 좋을 것이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해 투자자들을 고무시켰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는 반도체 지원법 등으로 현지 생산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 마이크론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조금 누그러지는 신호가 나오면서 마이크론 주가도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당국의 추가 제재 움직임이 없고 미국 정부도 일부 대화의 여지를 보이는 상황이 전개되자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입니다. 요건대 마이크론도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AI발 메모리 수요 증가의 혜택을 받으며 서서히 실적을 되돌리고 있고 각자 강점을 살려 경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세 회사 모두 한때 힘든 겨울을 겪었지만 이제는 메모리의 봄을 준비하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앞으로 단기일 2주 사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와 투자 인사이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SK하이닉스 주가가 짧은 기간에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한 달 새에 20% 가까이 급등한 만큼 기술적으로는 다소 과열 신호가 나타날 수 있고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면 23만원 부근에서 일부 매물 소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23만원대는 과거 1년 사이 몇 차례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가격대이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도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을 고민하기 쉬운 구간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 선을 뚫고 강하게 안착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번 주가 랠리의 힘이 더 이어져서 23만원대를 뚫고 올라간다면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되며 과거 고점인 24만원대 중반까지도 시도해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시장의 숨고르기나 외부 악재로 조정받는다면 21만원 안팎에서 지지 여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만원 부근은 최근 돌파했던 영역이어서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밀리더라도 20만원이라는 큰 자릿수에서 일단 방어하려는 매수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건대 당분간 주가는 21만원, 23만원 사이를 중심으로 등락하면서 에너지를 모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단기 투자 관점에서 확인해야 할 이벤트들과 이슈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경쟁사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마이크론은 회계분기 일정상 이달 말 6월 말경에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만약 마이크론이 호실적이나 긍정적 전망을 발표하면 메모리 업계 전반에 훈풍을 줄 수 있고 SK하이닉스 주가에도 우호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반대로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거나 중국 관련해서 새로운 부정적 뉴스가 나오면 동종업계라 함께 흔들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금리와 환율 동향도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미국 연준의 정책이나 달러 원 환율 변화는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 매매에 영향을 줍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지분 비중이 높은 종목이라서 환율이 안정되고 글로벌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 주가에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위험회피 심리가 강해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정책 뉴스에도 촉각을 세워야겠죠. 앞서 언급한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나 관세 부과 이슈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 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실제로 고율 관세를 때리겠다고 나서면 심리적으로 투심에 부정적일 수 있고 반대로 협상 타결 혹은 연기된다면 한숨 돌리며 안도 랠리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SK하이닉스의 단기 전망은 비교적 밝지만 일시적 조정 가능성도 혼재한 모습입니다. 실적 모멘텀과 업황 회복 기대 덕분에 기본적인 주가 상승 추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 속도 조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AI 열풍이라는 강력한 테마가 받쳐주고 있고 SK하이닉스 자체의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투자 매력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도 메모리 바닥 찍었다는 인식이 퍼지며 메모리주 전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주가에 우호적인 환경인 건 맞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짧은 기간 과열되기 쉽고 작은 악재에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며칠 새 급등했던 주식이 하루 이틀 조정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 투자하실 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전망이지만 해당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언제나 그렇듯이 주식 투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고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정보를 참고하시되 결국 자신의 투자 원칙과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식인사이트 채널은 항상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인사이트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